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했지만 한지윤의 마음은 이미 영하의 온도였다. 12번째 층 황룡그룹 본사의 전략기획실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젊고 유능한 분석가로 인정받았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자리는 먼지 한 톨 없는 회의실 중앙에 덩그러니 놓여진 심판의 자리로 바뀌었다. 그녀의 앞에 앉아있는 5명의 임원들은 철저히 무관심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떨고 있었으나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이지환은 중앙 자리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황룡그룹이 C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로 오만함과 권력을 타고난 듯한 인물이었다. 지환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시선 속에는 예전의 미약한 흥미나 호감 대신 이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찮은 존재를 향한 냉소만이 가득했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지윤이 그의 부도덕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던 순간부터 시작된 잔인한 보복의 서막이었다. 한지윤 씨 재무감사팀의 보고서는 명백합니다. 이사회 의장인 김태호 상무가 건조한 목소리로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당신은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여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프로젝트 헬리오스는 사실 이지환이 개인적인 횡령을 위해 꾸며낸 허위 투자건이었고 지윤은 이를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시도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녀의 경고는 이지환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혔다. 지윤은 단단히 이를 악물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허점을 발견하고 경고했지만 이지환 부사장님께서 무시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조작된 부분은 제가 아니라 부사장님의 지시 아래 재무팀이 은폐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제 컴퓨터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권력의 무게는 진실보다 언제나 무거웠다. 지환은 재미있다는 듯 킬킬 웃었다. 아, 백업요? 지윤 씨, 당신이 떠나기 전날 밤 당신의 개인 컴퓨터는 보안팀의 정기 검진 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는 유감스럽게도 손상되었죠. 당신은 지금 증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함정처럼 그녀를 완전히 올가매고 있었다. 지윤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그녀를 짓밟으려 했는지 깨달았다. 부사장님, 이지환 부사장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복하고 계십니다. 지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의 부적절한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은 저를 이렇게 파멸시키려 하는 겁니다. 황룡그룹의 윤리와 공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실은 일순간 싸늘한 침묵에 잠겼지만 그것은 연민이 아닌 그녀의 무모함에 대한 당혹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고 있었다. 김태호 상무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정리했다. 한지윤 씨, 지금은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회사에 입힌 손실과 그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뿐입니다.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이지환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비겁한 꼭두각시들이었다. 정의는 그곳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지윤은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애초에 공정하지 않았음을 알았어야 했다. 순수한 능력과 진실만을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했고 그 시선에는 체념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짓밟은 것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의 양심입니다. 이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쳤다. 지훈 씨, 당신의 재능은 아쉽지만 세상은 재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겠죠. 순진함은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당신은 우리 황룡그룹에서 영원히 제거될 것이며 다시는 이 바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잔인한 선고와 다름없었다. 그 순간 지우는 갑자기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불쾌한 증상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아랫배를 감쌌다. 지환의 말과 비웃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 그녀가 지환의 강압적인 행동을 피해 도망치려 했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그녀는 설마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당신은 지금 당장 해고됩니다. 김태호 상무의 마지막 선고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보안팀은 그녀가 개인 물품을 챙기는 것을 감독하고 즉시 건물을 떠나게 하십시오. 황룡그룹의 모든 네트워크에서 그녀의 접근 권한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십시오. 그 말은 그녀의 사회적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경력, 평판, 그리고 미래까지도.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애원하거나 저항할 힘이 없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그 시선은 복종이 아닌 미래의 심판을 예고하는 듯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환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지환은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복수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폈다. 보안팀원 2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그녀의 몇 년간의 노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권력의 발밑에서 짓밟히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건물 전체의 웅장함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황룡의 일원이 아니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지우는 숨막히는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곧장 약국으로 향했다. 불안감과 불길한 예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약국 화장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그녀의 모든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2줄. 명확한 임신 반응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너무나 강렬한 2줄의 선명함에 왠지 모를 두려움까지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우는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아 손에 든 작은 검사지를 응시했다. 무너진 경력, 산산조각 난 평판,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기. 아니, 어쩌면 아기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근에 유난히 입덧이 심했고 의사의 말로는 다태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절망감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속에서 문득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은 혹은 아이들은 이지환이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자 동시에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고 아이들을 위해 이지환과 황룡그룹이 저지른 잔인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울은 더 이상 그녀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고통과 굴욕만을 안겨준 지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지환과 황룡그룹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힘을 기르고 아이들을 기를 것이며 언젠가 폭풍우처럼 돌아와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강철 같은 의지로 번득였다. 병원 검진 결과는 그녀의 예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새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녀의 심장은 충격과 동시에 벅찬 감정으로 요동쳤다. 새 아이, 세 배의 책임감이자 세 배의 힘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너희들은 나의 전부야.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악당도 엄마는 이겨낼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맹세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비밀리에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남아있는 소액의 자산과 이전에 모아둔 비자금을 모두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비록 황룡그룹에서는 쫓겨났지만 세계는 넓고 그녀의 뛰어난 금융 분석 능력은 어디에서든 빛을 발할 수 있을 터였다. 이지환은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오산이 될 것이다. 그녀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단련되기 위해 잠시 웅크린 것뿐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여권을 챙기고 가장 기본적인 집만을 꾸렸다.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한지우는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황룡그룹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만 그녀의 앞에는 새아이와의 새로운 삶, 그리고 냉혹한 복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길은 고독하고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한지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곧 전사가 될 터였다. 한지윤이 도착한 곳은 유럽의 작은 금융 허브 도시였다. 이곳은 황룡그룹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었기에 재정비에 최적지였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한이라는 새로운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그녀는 안주할 수 없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이지환에게 복수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녀는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다. 73. 그녀는 낮에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며 아이들을 위한 출산 준비를 했고 밤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동향을 분석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은 어둠의 경로로 거래되는 소규모 사모, 펀드와 투자그룹 사이에서 빠르게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익명으로 리스크 분석 보고서와 투자 전략을 제공했고 수수료는 상상을 초월했다. 생존을 위해 그녀는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하지만 임신 기간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새쌍둥이 임신은 몸에 큰 부담을 주었고 매일 밤입덕과 고독감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그녀는 한국의 화려한 커리어 우먼에서 먼 타국에서 고립된 채 생계를 이어가는 미혼모로 전락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초음파 사진 속 세계의 작은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고통은 곧 아이들의 힘이 될 것이라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다. 민준, 서윤, 지후.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속삭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눈빛과 비범한 집중력을 보였다. 민주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듯했고 서유는 놀랍도록 강인한 체력과 날카로운 감각을 지녔으며 지우는 숫자가 가득한 재무 서류에 묘한 관심을 보이곤 했다.
새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전쟁과 같았지만 지우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강인한 규율과 전략을 구축했다. 육아는 그녀에게 최고의 훈련이었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금융시장을 분석했고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가장 복잡한 투자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아이들이 크는 속도만큼이나 그녀의 숨겨진 자산도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 시장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지환과 황룡그룹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그들은 그녀가 쫓겨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거나 혹은 이미 파멸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지환의 오만함은 그를 둘러싼 내부 부패와 함께 더욱 깊어졌다. 지우는 황룡그룹의 분기별 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하며 이지환의 부패가 그룹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용히 기록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 계획의 핵심 데이터가 될 터였다. 민준, 서윤,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3살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놀이를 통해서도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 서윤은 남다른 신체 능력과 민첩성을 자랑했으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탁월했다. 지우는 특히 숫자와 패턴에 집착했고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지우는 아이들의 비범함을 알아차리고 맞춤형 교육을 시작했다. 엄마, 왜 우리는 한국에 안 가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5살이 된 민준이 어느 날 저녁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지우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속이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돌아갈 때가 아직 아니란다.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말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듯했다. 특히 민주는 그 후부터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났고 지후는 엄마가 사용하는 복잡한 암호화된 파일을 몰래 들여다보려고 시도했다. 서유는 엄마가 외출할 때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지우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힘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이들이 진정한 전사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했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권력의 어둠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지환에게 당했던 굴욕과 부당함을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전략적 분석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듣고 눈을 빛내며 집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지키고 공정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7살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정했다. 민주는 모든 복수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마스터 전략가를 맡았다. 지우는 데이터 분석과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보전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서유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행동을 담당하는 최정예 경호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의 능력은 나이를 훨씬 초월했으며 팀워크는 완벽했다. 엄마, 황룡그룹의 현재 재무 구조는 겉으로만 견고해요. 지우가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말했다. 부사장 이지환은 계열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지점은 YJ 엔터프라이즈예요. 장부상으로는 건실하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의 분석은 전문가 수준이었으며 지우는 9살 난 아들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좋아,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민준,
우리가 YJ 엔터프라이즈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이지환이 우리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민주는 턱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엄마, 우리는 금융시장의 잡음 속으로 숨어야 해요. 먼저 작은 규모의 다국적 펀드를 이용해 수개월에 걸쳐 YJ의 채권을 매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단기간에 대량 매도하여 공황을 일으키는 겁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서윤이 말했다. 그리고 만약 이지환이 엄마나 형제들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시도한다면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이미 아르바이트로 접근한 경호업체 직원들의 움직임 패턴을 모두 파악했어요. 저희를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결연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새 아이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의 피를 물려받은 전략, 정보, 그리고 전투의 화신들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명실상부한 금융계의 거물이자 새아이의 강인한 어머니였다.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10대였지만 그들의 지적 능력과 훈련 수준은 성인 전문가를 능가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자산은 황룡그룹의 규모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불어났고 그녀의 새 아이는 그녀의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무기였다. 이제 때가 되었어. 지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모든 굴욕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야. 민준, 서울에 있는 우리의 새 거점을 준비해줘. 지후, 황룡그룹 네트워크에 대한 최종 점검을 끝내. 서윤, 우리의 이동 경로와 보안을 철저히 확인해. 새 아이는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오직 냉철한 임무 수행 의지와 어머니를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한 하나의 전략팀이었다. 어머니 한지우는 사령관이었고 새 쌍둥이는 그녀의 정예 병사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귀환이 시작되었다. 황룡그룹을 뒤흔들 격동의 서막이 올랐다. 황룡그룹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지우는 자신의 옛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10년 전에 나약하고 순진했던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라한이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금융가였고 그녀의 옆에는 세상의 어떤 방패보다도 견고하며 어떤 창보다도 날카로운 3명의 전사들이 서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곧 서울 전체를 뒤흔들 쓰나미와 같았다. 75. 그녀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을 때 중개인은 그녀의 압도적인 재력과 냉정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황룡그룹 본사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는 지윤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작전 사령부이자 복수의 감옥을 내려다보는 감시탑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빛나는 황룡의 로고를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1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명문대 경영학과 교수들을 능가하는 전략적 통찰력을 보였다. 그는 펜트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첨단 상황실에서 황룡그룹의 모든 계열사 데이터를 분석하며 취약점을 좌표화했다. 엄마, 황룡그룹의 전체 자금 흐름 중 17%가 지환 부사장의 사설 펀드를 거쳐 나가고 있어요. 이 경로를 차단하면 최소 3개월 안에 그룹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정확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임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저는 황룡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일종의 잠복성 바이러스를 심었어요.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지만 엄마가 원하는 순간 지환 부사장이 숨겨온 모든 비리와 부패 자료가 감사팀에게 자동 보고될 거예요. 아무도 제가 심은 흔적을 찾지 못할 거예요. 서유는 펜트하우스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주변을 경계했으며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민첩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가 고용한 경호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엄마, 외부 경호팀의 패턴은 너무 예측 가능해요. 제가 비활성화한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자가 들어온다면 저는 3초 안에 그들을 제압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저희의 안전은 걱정 마세요. 지우는 이 세 아이들을 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고통이 낳은 결실이자 그녀의 의지가 투영된 완벽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라한으로서 피닉스 그룹이라는 이름의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서울 금융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피닉스 그룹은 곧 막대한 자금력과 예측 불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피닉스 그룹이요? 회장이 사라한이라는 이름의 동양계 여성인데 경력이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와 유럽 금융계에서 아테나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더군요. 황룡그룹의 전략팀 회의실에서 젊은 간부가 이지환 부사장에게 보고했다. 이지환은 코웃음을 쳤다. 아테나, 이름값에 비해 실체가 없는 거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황룡의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지. 이지환은 사라한을 단순한 신흥 부자로 취급하며 경계심을 낮추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과거에 짓밟았던 한지훈을 떠올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황룡그룹의 견고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이것이 바로 지훈이 원했던 상황이었다. 상대방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오만함과 무시이며 지훈은 이 점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피닉스 그룹의 첫 번째 공식적인 움직임은 황룡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미네르바 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였다. 미네르바 테크는 표면적으로는 수익성이 좋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환의 비자금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고 지후의 분석대로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정교한 분석 자료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네르바 테크의 주가를 폭등시키기 시작했다. 황룡그룹의 임원들은 미네르바 테크 주가 폭등에 당황했다. 부사장님, 이 사라한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녀의 공격 패턴은 매우 조직적이고 우리의 대응을 예측하는 듯합니다. 김태호 상무가 이지환에게 보고했지만 이지환은 여전히 여유를 부렸다. 걱정 마시오, 김 상무. 우리가 10년 넘게 공들인 그룹이야. 신생회사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지. 곧 주가는 안정될 거요. 하지만 민준의 전략은 이미 이지환의 대응을 한 수 앞서 있었다. 황룡그룹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순간 지훈은 이미 준비된 대규모 공매도 물량을 시장에 풀었다.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고 황룡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고 피닉스 그룹은 미네르바 테크의 경영권과 함께 지환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손에 넣게 되었다. 엄마, 미네르바 테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지환의 차명 계좌 사용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증거를 확보했어요. 지우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지후야. 이 정보는 우리가 이지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족쇄가 될 거야. 하지만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그가 스스로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해야 해. 그녀의 전략은 냉정하고 치밀했다. 이지환은 처음으로 등에 식은땀을 느꼈다. 신생 회사가 감히 황룡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이렇게 단숨에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사라한이라는 여인에게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미묘한 두려움도 함께 느꼈다. 그는 당장 사라한의 모든 신상 정보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치명적인 도전을 해온 상대를 어떻게든 짓밟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지우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복수극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이지환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부패한 권력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황룡 빌딩을 내려다보았다. 이지환,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가 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에 대해 네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이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서늘한 복수의 빛으로 가득했다. 사라한의 등장과 미네르바 테크 인수 사건은 서울 금융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황룡그룹의 부사장 이지환은 언론 앞에서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이 신비로운 여성 금융가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으나 그 오만함이 여전히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지우는 펜트하우스의 상황실에서 민준과 지우를 데리고 이지환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미네르바 테크는 지환이의 자금 통로였어. 그가 이 손실을 만회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으로 취할 행동은 무엇일까? 민준아. 민준은 턱을 괜 채 잠시 생각하더니 황룡그룹의 사업 구조도를 가리켰다. 엄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지금 그는 그룹 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규모가 큰 황룡건설을 이용할 거예요.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을 발표하고 공공자금을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정확해. 지우는 아들의 통찰력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지환은 그 공공자금의 일부를 다시 자신의 사설 펀드로 빼돌리려 하겠지. 지후야, 황룡건설의 해외 사업 입찰 정보와 관련된 서버에 접근해줘. 우리는 그들이 어떤 규모의 프로젝트를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지후는 아무 말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복잡한 암호화된 설계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서유는 거실에서 무술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상황실의 모든 대화에 열려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형제들의 지적 싸움이 현실의 물리적인 위험으로 언제든 전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지환이 코너에 몰리면 반드시 비열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이지환은 예상대로 황룡건설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동남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입찰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그룹의 위기를 타개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한 수 앞서 있었다. 그녀는 피닉스 그룹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개발팀과 비밀리에 접촉했고 황룡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지우는 황룡그룹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그녀는 황룡생명의 주식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민준의 분석에 따르면 황룡생명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과거 이지환이 부당하게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 때문에 숨겨진 손실 위험이 가장 높았다. 지윤의 대규모 공매도는 시장의 즉각적인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부사장님, 황룡생명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라한이라는 여자는 뭘 하는 겁니까? 미네르바는 금융이었지만 생명은 우리가 자랑하는 핵심 산업군입니다. 이지환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이마에 핏줄이 섰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당장 시장 개입팀을 투입해 전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방어해. 그리고 사라한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해. 그녀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 지화는 주가 방어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지만 민주는 이미 그의 모든 자금 운용 패턴을 예측하고 있었다. 지우는 지환이 투입한 자금이 고갈될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순간에 황룡 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이 정보는 지우가 확보해둔 과거의 부실 투자 보고서 조각이었다. 이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황룡 생명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했고 금융감독원은 결국 황룡그룹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지환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라한이라는 여성을 단순한 사업 경쟁자로 볼 수 없었다. 그녀의 공격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치명적이었으며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결국 지환의 조사는 한지윤의 과거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하지만 10년 전 지윤이 황룡을 떠난 후의 행적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녀가 사용한 가명, 해외 활동, 심지어 아이들의 존재까지도 그의 정보망에는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지환은 한 가지 기이한 점을 발견했다. 사라한이 황룡을 공격하는 방식이 마치 10년 전 한지윤이 내부 고발을 시도할 때 주장했던 문제점들을 정확히 찌르고 있어. 그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이때 김태호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사장님, 혹시 설마 사라한이 한지윤 본인은 아닐까요? 말도 안 되지만 그녀가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이지환은 상무의 말을 듣자마자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나약한 여자였고 내가 직접 짓밟아 버렸어. 게다가 그녀가 낳은 아이들이 지금쯤 커서 복수라도 한다는 건가? 헛소리 집어치워. 그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만약 사라한이 한지윤이라면 그 나약했던 여인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오만함에 대한 처절한 대가였다. 이지환의 분노는 이제 사라한을 사업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려는 극단적인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가장 더럽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이지환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었다. 민준, 지환이의 다음 행동은 금융이 아닐 거야. 그는 이제 이성을 잃고 개인적인 위협을 가하려 할 거야. 우리 거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지환의 개인 경호팀 움직임을 서윤에게 보고해줘. 민주는 명령에 따라 시스템 보안 레벨을 최고 단계로 올렸고 지환의 행동 예측 모델을 가동했다. 서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책상 위에 태블릿에 이지환의 개인 경호원들이 피닉스 그룹 사무실과 펜트하우스를 은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보고가 떴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득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훈련복으로 갈아입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엄마와 형제들의 지혜는 제가 몸으로 지킬게요. 그녀의 속삭임은 굳은 결의를 담고 있었다. 이지환은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라한의 공격은 황룡그룹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으며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한지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과거의 실수가 이렇게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사업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사라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해 그녀의 거점과 모든 동선을 파악해 이지환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개인 경호팀장인 강 팀장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녀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특히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들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싸우는 대신 가장 비열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펜트하우스 상황실에서 지우는 민준의 분석 결과를 냉철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엄마, 지환 부사장이 고용한 사설 정보팀이 현재 우리의 거점을 파악하고 침투 경로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특수 훈련을 받은 용병들인 것 같아요. 민주는 화면에 표시된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고 곧바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걱정 마세요, 엄마. 서윤이 상황실 문턱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눈빛은 긴장 대신 오히려 예리한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지환이 고용한 용병들의 모든 움직임을 자신의 망원경과 자체의 제작 감지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저는 이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이 누구에게 도전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지우는 딸의 강인함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서윤에게 작전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좋아, 서윤아, 네 계획대로 해. 하지만 그들을 제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그들이 지환이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우리는 그가 사적으로 무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 지우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법적,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그날 밤 늦게 강 팀장이 이끄는 4명의 용병팀이 펜트하우스 건물 주변에 은밀히 접근했다. 그들은 건물의 취약한 경비 시스템을 손쉽게 무력화하고 최상층으로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사라 한을 납치하거나 위협하여 황룡그룹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키고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12세 소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유는 옥상 진입로 바로 아래층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가벼운 제압 도구들이 쥐어져 있었다. 용병들이 옥상 비상구를 열고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서유는 정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가장 앞선 용병의 목덜미를 가격했고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기절시켜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젠장, 한 명이 사라졌어. 강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들은 숙련된 전투원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당황했다. 서유는 그들의 허점을 노려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건물 내부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지후가 만들어 놓은 임시 무선 교란 장치 덕분에 그들의 통신망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그들은 이제 낯선 미로 속의 먹잇감이 되었다. 두 번째 용병은 복도 코너에서 서윤과 마주쳤다. 그는 서윤의 작고 어린 몸집을 보고 잠시 방심했다. 그 짧은 순간 서윤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의 손목에 있는 통신 장비를 떼어냈다. 그리고는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호신용 장비로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용병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서윤은 그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용해 이지환과의 통화 기록을 순식간에 복제했다. 강 팀장은 서윤이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지만 곧바로 분노하며 남은 용병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저 아이를 당장 제압해 그리고 사라한에게 데려가. 하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서윤은 복잡한 복도 구조를 이용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정확했으며 상대의 약점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강 팀장을 코너로 몰아넣었다. 강 팀장은 총을 꺼내 들었지만 서윤의 스피드가 더 빨랐다. 서윤은 재빨리 팀장의 팔을 잡고 관절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든 후 그의 경동맥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강 팀장은 숨이 막히는 고통에 저항했지만 어린 소녀의 소나귀에 걸린 그의 몸은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졌다. 이 모든 것은 단 몇 분 안에 완벽하게 끝났다. 상황실로 돌아온 서윤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보고했다. 엄마, 4명 모두 제압했어요. 심각한 부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이틀 정도는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지호 오빠, 강 팀장의 통신 기록과 용역 계약서를 확보했어요. 이지환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지우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잘했어, 서윤아. 너희들은 정말 엄마의 전쟁의 신들이야. 민주는 확보된 증거를 즉시 분석했다. 엄마, 이 계약서는 이지환 부사장의 사설 도장이 찍혀 있어요. 공갈, 협박, 폭력 사주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그를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지환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용병팀이 연락 두절되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경악했다. 그는 살아하니 단순한 금융가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까지 갖춘 위험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모함과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에 몸서리쳤다. 이제 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파멸시키려 했던 여인에게 완전히 역습당하고 있었다. 이지환은 공포에 질려 미쳐가고 있었다. 사설 용병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굴욕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살아하늘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편집증적인 광기로 변해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무력으로 해결하려 들었다. 지우는 상황실에서 이지환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민준의 보고를 들으며 냉정함을 유지했다. 민준아, 지환이는 이제 이성을 잃었어.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핵심 기밀 자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테지. 그녀는 칠판에 적힌 황룡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라는 글자를 응시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는 지금 가장 안전한 장소, 즉 그의 개인 별장 금고에 기밀 자료를 옮기려 할 거예요. 하지만 지후 오빠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는 이미 황룡 그룹의 최고 보안 시스템에 침투해 있어요. 우리는 그가 자료를 전송하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민주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우는 즉시 별장으로 향하는 암호화된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어요. 예상대로 별장의 지하 금고로 이동하고 있어요. 보안 수준이 매우 높지만 제가 미리 만들어둔 백도어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잠시 방해할 수 있어요. 지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고 그의 손놀림은 세계 최고의 해커들조차 감탄할 만한 정확성을 자랑했다. 그때 이지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중요한 문서를 암호화하여 별장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갑자기 전송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자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안팀은 뭐 하고 있어?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지우의 기술은 황룡그룹의 모든 보안팀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정교하고 미세한 방해였다. 이지환은 불안한 마음에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급히 접속을 끊어버렸다. 지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후야, 지금이야. 그가 끊기 전에 전송되던 자료의 잔여 파일을 확보해 지후는
재빠르게 시스템에 침투하여 전송이 중단된 직후에 불완전한 파일 조각들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완전한 파일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이지환의 부패한 네트워크와 주요 공범들의 이름, 그리고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엄마, 확보했어요. 이지환 부사장과 현직 국회의원 몇 명이 연루된 거액의 비자금 조성 계획 파일이에요. 이 증거만으로도 그는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될 거예요. 지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확보된 증거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 증거는 이지환이 그녀를 해고했을 때 꾸며냈던 모든 거짓말과 부당함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 증거였다. 이지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는 사라한의 정체가 한지훈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모든 치밀한 공격의 배후에 있음을 깨달았다. 한지훈, 네가 감히 내가 너를 그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그는 이제 이성을 잃고 오직 파괴만을 생각했다. 이지환은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언론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는 피닉스 그룹과 사라한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 기사를 쏟아냈다. 피닉스 그룹, 해외 검은돈 유입 의혹, 사라한, 국정원 조사 대상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서울의 모든 신문과 온라인 뉴스를 도배했다. 이는 지훈의 명성을 훼손하고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지훈은 이지환의 미디어 플레이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나 지환이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건 그가 마지막 남은 방패를 휘두르는 거야. 이 방패를 무력화시켜야 해.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 언론은 곧 대중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관심이 이지환의 비리 본질로 향하도록 유도해야 해요. 지후 오빠가 확보한 증거 중 일부를 익명으로 정부 당국과 독립 언론사에 흘릴 준비를 할게요. 이때 서윤이 조용히 경고했다. 엄마, 이지환이 고용한 사설 경호팀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특정하고 있어요. 그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끝내기 위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 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감돌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지환과의 결정적인 대결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서윤아, 너와 민준, 지우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지환이가 직접 움직인다면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올 거야. 내가 직접 나설게. 하지만 그 전에 지훈은 이지환이 과거 나에게 저지른 모든 부당한 행위와 비리 자료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황룡그룹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전송할 준비를 해줘. 지훈은 고독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지만 동시에 사령관으로서 최종적인 돌격 작전을 지휘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아이들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기를 원했다. 그녀는 화려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사라한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질 준비를 했다. 민준아, 지후야, 서윤아, 엄마가 없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의 왕국을 지켜야 해. 내가 돌아올 때쯤 황룡그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항상 엄마의 자랑이고 힘이란다. 지우는 아이들을 안아주었고 아이들은 굳건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배웅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결정에 복종했지만 만약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다면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바로 황룡그룹 본사였다. 그녀는 이지환과의 마지막 대면을 통해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복수와 공정함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이제 최종 고조에 다다랐다. 한지윤이 황룡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펜트하우스에서는 새 아이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윤의 최종 돌격은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민주는 상황실에서 이지환의 개인 경호팀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어머니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지훈은 이지환의 모든 비리, 증거를 담은 최종 폭로 파일의 전송 시점을 분 단위로 계산했다. 엄마가 황룡 본사에 도착하셨어요. 민준이 냉철한 목소리로 서윤에게 알렸다. 지환 부사장은 현재 집무실에 있지만 불안감 때문에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렸어요. 서윤아, 만약 사태가 악화되면 너는 이지환의 집무실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겠니? 서윤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만약 엄마가 10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그곳으로 침투할 거예요. 지우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이지환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에 복도 전체가 술렁거렸다. 경호원들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에 잠시 망설였다. 지우는 그들의 제지를 가볍게 뿌리치고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10년 전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남자와 마주할 참이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서자 이지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지윤, 네가 감히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지? 이지환은 소리쳤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당당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이제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러 온 여왕과 같았다. 이지환 부사장님. 지유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감히 온 것이 아니라 마땅히 와야 할 곳에 온 것입니다. 10년 전 당신이 짓밟은 한지윤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오만함과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황룡그룹의 전 직원이자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온 사라 한으로서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집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지환은 비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입술은 경련했다. 사라한, 헛소리, 내까짓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겠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불어. 네가 낳은 그 아이들은 또 뭐야? 혹시 나에게 협박이라도 하려는 건가?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미끼로 사용할 것이라 착각하며 본능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려 했다. 지우는 이지환의 비열한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아이들은 협박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힘이자 그녀의 전쟁의 신들이었다. 아이들은 당신의 탐욕과 부패가 나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미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타고났으니까요. 그녀는 냉정하게 고백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이지환은 책상의 전화를 집어들고 경호팀을 불렀다.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더 이상 지훈과의 대화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문 밖에는 경호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집무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민주는 집무실 주변의 모든 경호원들의 호출망을 교란하고 있었다. 지환 부사장이 외부 경호원들에게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 통신망을 잠시 마비시켰어요. 이제 집무실 안에는 그와 엄마 단 둘뿐이에요. 민주는 시계를 보며 지후에게 속삭였다. 지후야, 이제 시간이 되었어.
최종 파일 전송을 준비해. 엄마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해서는 안 돼. 바로 그 순간 지우는 이지환에게 자신의 태블릿을 던졌다. 태블릿 화면에는 이지환이 용병팀에게 자신과 아이들을 위협하도록 지시했던 계약서와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당신은 사업적으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인 미수와 폭력 사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증거는 명백하고 당신의 오만함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환은 태블릿을 보고 경악하여 몸을 떨었다. 네가 어떻게 이걸...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고 황룡그룹의 이사회 멤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당혹스러움과 분노로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던 긴급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지환에게 던졌다. 이지환 부사장,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의 절규는 지훈이 완벽하게 짜놓은 파이널 트랩이 발동되었음을 의미했다. 지후가 전송한 모든 비리, 증거 파일이 이사회 멤버들과 감독기관에 동시에 도달한 것이다. 이지환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한지훈, 너는 결국 복수에 성공했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너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이 황룡그룹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헛소리를 짓거렸다. 그의 권력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저는 황룡그룹을 감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부패로 더럽혀진 이 그룹을 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3명의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공정함과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오만함 때문이고 저의 승리는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지환의 집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회 멤버들이 들이닥치고 금융감독원의 공식 조사 착수 통보가 겹치면서 그의 권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중심을 잡았다. 그녀는 이미 최종 폭로 파일을 전송했으므로 이 순간의 혼란은 공정함이 회복되는 필연적인 과정일 뿐이었다. 이사회 의장 김태호 상무는 지훈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한지훈 씨, 이 모든 증거가 정말 사실입니까? 부사장님의 비리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자신이 지난 10년간 이지환의 비열함에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저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10년 전 저를 내쳤을 때 당신들은 황룡그룹의 윤리와 미래를 함께 내친 것입니다. 이제 이지환의 부패한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황룡그룹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파멸할 것입니다. 그녀의 경고는 차갑지만 명확한 현실 진단이었다. 이지환은 공포에 질려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 사회 멤버들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절망적인 외침을 토해냈다. 이 사회, 당신들 모두 속고 있어. 이 여자가 우리 그룹을 노리고 있어. 그녀가 낳은 그 빌어먹을 아이들이 전부 짜고 친 거라고. 그의 절규는 아무도 믿지 않는 광인의 헛소리가 되어 집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우가 전송한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지환의 체포영장을 들고 있었다. 지환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었음을 깨닫고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한지훈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전쟁의 신들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지훈은 검찰 조사관들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잠시 이지환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패배는 제 복수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오만함과 도덕적 타락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저의 아이들에게 정의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이지환의 영혼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황룡그룹 본사 앞에서 이지환이 체포되는 모습은 생중계되었고 이는 서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곧바로 사라한의 존재와 피닉스 그룹의 놀라운 활약상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이지환이 그녀를 비난하기 위해 뿌렸던 모든 기사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녀는 정의의 화신으로 묘사되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 서윤, 지훈은 승리의 순간을 맞이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전략이 완벽했음에 만족했고 지훈은 자신이 전송한 데이터가 정의를 구현했음에 뿌듯해했으며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물리적인 위협이 없을 것임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공유하는 강한 연대감을 느꼈다. 74 뒤 엄마가 해냈어. 황룡그룹의 모든 부패한 핵심이 무너졌어.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화면에 뜨는 실시간 뉴스 댓글을 보며 웃었다. 사람들은 엄마를 아테나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 이룩한 일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의 복수극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지환의 체포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황룡그룹의 경영 공백을 메우고 그룹을 부패한 구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남아 있었다. 이지환의 몰락으로 인해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외부 투기 세력들이 그룹을 헐값에 인수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지훈은 이사회 멤버들과의 긴급 회동을 위해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이사회는 그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이미 지분 매입을 통해 그룹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외부 인사가 되었고 그녀의 능력은 이지환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저는 황룡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훈은 이사회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는 10년 전 제가 꿈꿨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 합니다. 황룡그룹은 이지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이지환과 공모했던 모든 임원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권력에 찌든 이사들에게 충격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해 무너진 주가를 방어하고 외부의 투기 세력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민주는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지훈은 내부의 부패 회계 시스템을 정화하는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서윤은 지훈의 안전을 위해 그림자처럼 동행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파괴에서 창조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자가 아니라 새로운 황룡을 건설하는 건축가가 되고 있었다. 이지환의 몰락 이후 황룡그룹은 대혼란에 빠졌지만 지훈은 흐트러짐 없이 그룹 재건을 위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녀는 이사회와 임원들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회의를 주재하며 자신이 가진 비전과 능력을 입증했다. 그녀의 지시와 분석은 너무나 정확하고 치밀해서 오래된 임원들조차 그녀의 능력에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민주는 상황실에서 황룡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지분, 구조와 부채 관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지휘했다. 엄마, 이지환 부사장과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들을 정리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산들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해요. 특히 이지환의 부친이자 황룡그룹 회장인 이 회장의 은닉 자금 통로도 함께 차단해야 합니다. 그의 지시는 마치 베테랑 경영 컨설턴트의 그것과 같았다. 지훈은 그룹의 IT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는 모든 부패의 고리였던 비공식 장부 시스템을 완전히 폐쇄하고 국제 회계 기준에 맞는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는 이제 황룡그룹의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을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부패를 위한 어떤 틈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자신의 기술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한편 이지환은 구치소에서 자신의 파멸을 인정하지 못하고 광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지훈과 아이들을 위협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지훈과 서윤의 철통 같은 방어망에 막혔다. 서윤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통신 보안을 관리하며 이지환 측에서 보낸 모든 협박성 메시지와 스팸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다. 지훈은 이지환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다. 황룡그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그녀는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부당해고와 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지환의 잔혹함과 오만함을 법의 심판대 위에 공식적으로 올리는 행위였다. 재판날 이지환은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그는 여전히 지훈에게 분노와 증오의 눈빛을 보냈지만 지훈은 냉정하고 차분했다. 지훈은 10년 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닌 강력한 증거와 논리로 무장한 강인한 여성 CEO로서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명료했고 이지환의 변호사는 그녀의 논리적인 공세에 속수무책이었다. 지훈은 법정에서 새쌍둥이 아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지환 씨는 10년 전 제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사회에서 매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그 고통과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당신의 부패를 무너뜨린 천재 전략가, 정보 전문가, 그리고 최정예 경호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한지훈 한 명을 짓밟았지만 3명의 전사를 낳게 한 것입니다. 법정 안은 지훈의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증언에 압도되었다. 이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들이 합쳐져 그를 완전히 파멸시킨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재판의 결과는 명백했다. 이지환은 횡령, 배임, 폭력 사주,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황룡그룹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부패한 제국은 한지훈과 그녀의 세 아이들의 완벽한 전략과 능력에 의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지훈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환희 대신 깊은 안도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권력 남용과 부패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다. 민준, 서윤, 지훈은 법원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지훈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 험난한 싸움에서 이겼고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게 엄마를 도와주었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과거의 어둠이 아닌 희망과 공정함이 가득한 새로운 미래를. 그녀는 아이들의 존재가 자신의 가장 큰 힘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지환의 몰락과 함께 한지윤의 복수극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룡그룹은 지윤의 능력과 통찰력 덕분에 파멸의 위기를 모면했으나 10년 묵은 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투명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은 더욱 고독하고 험난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경영 총책임자로서 그룹 재건의 선두에 섰다. 지윤은 이지환과 그의 공범자들이 차지했던 모든 부패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고 실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다. 그녀는 그룹 전체에 걸쳐 윤리 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모든 거래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주주들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는 이제 황룡그룹의 전략기획실에 비공식적인 고문으로 참여하여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그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그의 전략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기업 분석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지환을 무너뜨렸던 치밀한 전쟁 전략이 숨어 있었다. 지우는 황룡그룹의 전산실을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원들의 부조리 신고를 받고 이를 실시간으로 지윤에게 보고하는 내부 감시망을 완벽하게 운영했다. 그의 손길이 닿은 황룡그룹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형태의 은밀한 부패도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서유는 어머니의 공식적인 경호원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 비록 이지환은 감옥에 갇혔지만 과거 황룡그룹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외부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서유는 자신의 탁월한 전투 능력을 동원해 어머니의 동선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그녀의 존재는 지윤에게 물리적인 안전을 넘어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윤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황룡그룹 건물의 불빛은 예전처럼 오만하고 강압적이지 않고 이제는 희망과 투명함의 빛으로 보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평범한 10대들의 모습 뒤에 숨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정의와 사명감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룡그룹 재건은 성공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엄마의 삶은 어때요? 엄마는 정말 행복하세요? 민준의 질문은 지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10년의 고통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 지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민준아. 너희들이 옆에 있는데 엄마는 당연히 행복해. 하지만 엄마는 이 복수의 여정을 통해 얻은 힘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어. 복수는 끝났지만 공정함과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단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했지만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황룡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이룬 후 돌연 경영 총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자산과 황룡그룹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기반으로 아테나 정의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기업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억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다. 새 아이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미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민주는 재단의 전략 및 운영을, 지우는 피해자들의 재무 및 법률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유는 재단의 활동가들과 공익 제보자들의 안전을 위한 사설 보안 네트워크를 담당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닌 정의의 수호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했다. 지우는 재단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이지환의 오만함과 굴욕은 그녀에게 새아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안겨준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사랑과 공정함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황룡그룹은 지윤의 재건과 아이들의 기술적 지원 덕분에 투명하고 윤리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지환은 감옥에서 자신의 몰락을 후회했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잊었다. 한지훈과 그녀의 세 아이들, 세 명의 천재 전사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의를 무기로 삼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를 넘어선 위대한 사랑과 정의의 승리였다.